벌써 연휴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 휴가는 오히려 좀 무기력함을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냥 부러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9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This time I gotta put my guard down, pick myself up off the ground, take the pain.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룩.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룩.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영화 인디오. 영화 UFO의 공경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 왜 이렇게 또. 손가락까지 올려주시고. 황송하네요. 근데 오늘따라 유독 반응이 좀 시큼털털하시네요. 제가요? 네. 좀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서.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아, 약간 위축돼 있으시군요, 지금. 아, 괜찮아요. 이게 루머일 거예요. 네. 그거. 네. 아니, 루머가 아니라 모함이죠, 그런 건. 아. 네. 루머라니요? 네. 모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모함? 네, 아무튼. 잠깐 짧은 소식 하나 전하면, 말씀하셨던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천안 프로젝트가, 네. 지난주 중에, IPTV로. 네, IPTV와 그리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서 풀렸죠. 또 풀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도 게시판을 확인했는데,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IPTV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상영작을 네. 다운받아 보려면 조금 가격이 비싸고 10,000원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 여러 분이 볼 수도 있고 또 네.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영이 끝난 거는 좀 싸지는데 그렇죠. 이게 상영이 아직 되고 있는 것은 조금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티켓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하면 네. 한 세 분이 모여서 보시면 모여서 볼수록 네, 그러면 모여서 볼수록 싸다 이런 거. 네. 점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광고 들어오면 제가 멘트 잘 할 수 있는데 저희 다음에 광고 들어오면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광고 들어오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쿵짝쿵짝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고 좀 아니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들 배경음악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모이면 싸다 이런 거. 오늘따라 유난히 더 기분이 좋아. 추석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감독님께서는 추석 때 어디 안 가시나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서울 사람. 부럽네요. 어릴 적 특히 부러웠던 게 서울 사람들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때 차례 지내고 나서 네. 극장 가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가족들끼리 영화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시골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는 TV만 계속 보고 먹기만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 대신 이제 친척분들 이렇게 이렇게 순례를 또 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도시고. 세뱃돈 술래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보통 이제 차례 같은 게 차례를 마치면 네. 외갓집에 가긴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척분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서울 사람들 그러는구나.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안 그래요? 저희는 원래는 저희 아버지 고향은 이제 시골인데 네. 이제는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오신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또 이제 저희 형제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해서 네. 이제는 서울에서 이제
명절을 지내거든요. 뭐 생활 기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다 그렇죠. 서울 계시면 네. 사실 뭐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근데 어릴 땐 되게 부러웠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한 번쯤 안 내려가고 네.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집에요? 네, 안 내려가고 뭔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는 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모이고 근데 왜 이럴 때 꼭 일이 생겨서 저는 못 내려가는 걸까요? 내 인생 처음에 이제 못 내려가는 그런 때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을 이때 네. 하필이면 그래서 유난히 더 기분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 제가 기분 좋은 건요 네. 감독님과 함께하는 네. 이 대화가 정말 아이고야. 좋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네요. 방송할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요, 좋죠. 되게 살짝 빈말스럽게 아이고야 좋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좋은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둔 영화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추석 특집. 특집. 네. 나홀로 영화는 가족 영화죠.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케빈. 네. 이런 거. 예. 음악이 나온 도중에 하셨던 거를. 네. 예.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케빈 뛰어. 이제 영어는 안 돼서 네. 대사도 영어로 하고 싶은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예. 인디 영화가 아니라서 일단. 네. 그리고 이건 좀 외국 명절에 맞춰서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런데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뭐 가족 명절 영화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골라온 영화는 네. 가족 영화이지만 네. 뭐 즐거운 영화는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또 가족끼리 모이니 좋은 자리에서. 시민과 나데레의 별거라는 이란 영화를 오늘은 준비해왔습니다. 그 영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못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사실은 개봉 때 못 봤고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영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둠의 경로로요? 아니면 빛의 경로로요? 이번에 보게 된 거요? 아니 뭐. 그러니까 예전에 개봉했을 당시에는 네. 이제 농담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들과 네. 그리고 이제 뭐 잡지 같은 데서 있는 이런 리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좋은 영화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인도 영화, 이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또 안 보게 되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봤는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그렇군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뭔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네, 가족의 의미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게 가족 영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간 뭐 미스테리로 또 진행이 되다가 뭐 사회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그런 또 끊임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중첩돼 있어서 그러니까 양파 껍질 까듯이 정말 영화가 15분에 어떻게 나아갈지 예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인가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는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노래도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첫 곡은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왜 선곡하셨어요? 가을이라서 선곡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랑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가족에 대한 노래를 한번 골라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난 노래가 이승환의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가족 하니까 바로 떠오른 게 그거네요.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가을을 맞아 그냥 가을에 어울리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다음 음반에 가족에 관한 노래를 쓰면 네. 이 선곡이 유리한 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뭐 이런 때는 아무래도 근데 가족 노래가 없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좋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소스 드린 건가요? 네. 어떻게 식사 지분 몇 대 몇으로? 지분까지 말하지 않고 99대 1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네. 시민이라는 사람과 나데르라는 사람이 별거, 부부죠, 두 사람이. 네. 이게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시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인이고, 네. 나데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편입니다. 저 반대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네. 약간 좀 느낌은 좀 그렇죠? 네. 시민. 유시민, 이런.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좀. 네.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영화고요. 네. 시간적 배경은 현대입니다. 이제 영화의 맨 처음 도입부에 그 판사 앞에서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별거와 이혼, 그렇군요. 네네.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 부인이 이제 시민이라고 했었죠.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요? 네, 다른 나라로 이민을 원하고 있는데, 나데르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데르의 이제, 친아버님이 살아계신데, 네.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갈 경우에는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민을 갈 수가 없다.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비자를 어렵게 얻었는데 자기는 꼭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일단은 별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 조정 기간이라고 하나요? 일종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근데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또 아니라서 네. 약간 좀 미묘한 가능성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긴 하죠. 말만 들어도 깝깝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영화는 전혀 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시메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네. 이제 주 무대는 그 나데르와 이제 나데르의 아버지와 그리고 네. 나데르의 딸이 사는 이제 집이 무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데르의 직업은 은행원인데 네.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줄 간병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이제 여자분이 오게 되는데, 네. 굉장히 처음에는 뭐 출근도 멀고 돈도 작고 그래서 하기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이분도 경제적인 좀 어려움에 있는 상태라서 이제 결국은 그분이 이제 간병을 맡게 됩니다. 네, 간병이 오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데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봤는데 네.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찾는데 이 아주머니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급히 아버지가 있는 방에 가봤더니 네. 아버지가 침대에 손이 묶인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는 이제 머리에 제쳐져 있고 그리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고 사망하신 건가요? 다행히 이제 사망은 하신 건 아닌데 네. 이제 다행히 이제 호흡도 돌아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이건 진짜 네. 정말 진짜 참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또 그 집에서 돈이 없어진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더 화가 많이 나겠죠. 네. 그때 이제 요 가정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쟁을 하게 되죠. 왜 아버지를 혼자 놔두고 갔냐. 이 여자가 좀 설명을 얼버무려요. 그냥 개인적인 볼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간병인이 게다가 이제 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치매 그쵸. 환자를 놔두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돈도 가져가고 일도 제대로 안 했으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자가 자기는 신의 맹세코 그러지 않았다.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 귀에는 이미 들리지 않죠.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가 여자를 밀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임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산이 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본격적인 갈등으로 접어들고 과연 네. 누가 잘못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는 내용이 영화의 주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짜 좀 되게 막막하면서 가슴이 탁 네. 막히네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걸? 그러니까 남편의 그때까지 행동은 누가 보기에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행동인데 그치, 이해는 가는데. 네, 이해는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가요, 여자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버지를 일단 뭐 이렇게 약간 처치를 하고 그런 와중에 다시 아주머니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난 정말 돈을 훔치지 않았다. 네. 그 말을 하러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남편이. 그래서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와중에 사실 그래도 이제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가면 안 됐었는데 네. 워낙 완강하게 이제 문에서 버티다 보니까 밀치고 이제 문을 닫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뭔가 또 공격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면서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여자가 넘어지는 과정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는 장면이 나오고 집 안으로 갔다가 바깥에 나가보면은 이 여자는 이미 쓰러져 있는 거죠. 그건 되게 뭐랄까 주인공이 느끼는 그 느낌? 뭐 가정부가 없고 간병이 없고 돈이 사라졌지만 뭐 딱히 증거는 없고 정황밖에 없는 느낌이 계속 또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욱 그렇죠. 살인에 준하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남자의 입장이고요. 네. 이 또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도 가져가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밀쳤기 때문에 유산이 됐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 게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실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참 지금 가뜩이나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로도 엮였으면 그냥 소위 말해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섞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간병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네. 이 남편은 정말 이제 아나무인인 사람인데 직업도 마땅히 없고 성격은 굉장히 불같고 그래서 사사건건 아주 굉장히 대화로도 될 만한 문제가 남편이 개입되면 싸움으로 번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웃들이 있으면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이제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요 간병인이 집에서 이제 작은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집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간병인의 딸. 네, 간병인이 이제 그 집에 올 때 데리고 오는데 그 딸아이가 그린 그림 중에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간에 이제 누군가 그걸 보고 야, 너 이 그림 니네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부정을 하죠.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은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왜 그렇지? 근데 이 남편의 성격을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현장은 역시 영화에서 본 사람은 없고요. 네. 좀 가깝어서 어떡하나요, 이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판사 앞에서 이 남편과 나데로와 그리고 이 간병인과 이 간병인의 남편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서 서로 이제 묻고 대답을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에 증인도 등장을 하고 잠시 사라졌던 시민도 다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누가 과연 옳은 말을 하는 걸까 이제 거기에 점점 영화의 어떤 중심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가족 영화라면서요. 그렇죠. 가족 영화죠. 가족 영화입니까 이게? 이게 왜 가족 영화냐면 이제 약간 영화가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 굉장히 또 사회물의 어떤 성격이 짙은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어떤 믿음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데르의 딸이 있는데 끊임없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정말 그 아줌마가 임신한 거 몰랐어? 아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정말 죄가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이 나데르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과 별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고소를 당해서 살인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려면 이제 보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데르한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거를 누가 대주냐면 별거한 부인이 또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 부인은 또 남편을 믿지를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정말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게 하는 영화거든요. 예전에 더 헌트에서 느꼈던 그런 막막한 느낌이 비슷합니다. 있는데 근데 영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숨기면서 답답하게 만드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 겪을 때
느끼는 심정과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증거로만 얘기해야 네. 되고. 아주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실이라는 것이 네. A와 not A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끝에 가면 이제 그런 걸 묻게 돼요. 만약 A라는 사람이 틀렸다면 B라는 사람이 맞은 건가? 혹은 B라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은 틀린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 과연 진실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선을 딱 그어서 네.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고 하는 것이냐는 걸 좀 묻게 되거든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네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스스로 믿게 만드는 네. 점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네. 나 정말 결백하고 그러면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공감은 할 수는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네.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일 가끔 겪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영화에서도 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답답합니다. 이 영화 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근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결국 뭔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를 다 아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이거? 가정영화로? 추석.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이런 사건들이 결국 이제 발단이 가족이거든요. 발단이. 네. 네. 근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발단이 가족이었으면 해결도 가족으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죠. 가족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경에 빠진 것을 탈출하려는 목적이지 그 밖의 것들은 이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시선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막상 사실로 영화의 필름에 담기지 않았다고. 네. 넘어지는 장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네, 진짜 이건 뭐 진실이 어디고 네,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믿게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네요. 정말. 다행히 영화의 끝에서 그 모든 진실은 이제 당사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나중에는 다 얘기를 하죠. 그 법정에서는 그렇게 뭔가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했던 사람들이 네. 끝에 가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실을 다 말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고 이 영화를 이제 보셔야지 아실 수 있는 것들인데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피 엔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결론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해피 엔딩인 경우가 사실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뭐 누가 잘못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화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뭐 너건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제 우리의 어떤 입장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 갑갑하면 대체 어떻게 해서 될까? 네. 너무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무슨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네. 풀다가 네. 그래도 네가 잘못했잖아고 해서 싸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되게 한국적인 그렇죠. 아무래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이슈가 있으면 여기처럼 이제 뭔가 이런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아주 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실 또 뭐 술 한 잔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겠죠. 법정에 가서 네. 이렇게 다퉈야 되는. 그렇죠. 아유, 정말. 사실 뭐, 작은 다툼에도 이게 아예 안 보고 사는 이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에이, 이러면서 막 소금 뿌리고 막. 네. 여기 공감이 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민과 나들의 별거. 네. 역시 공 감독님은 그 가족 영화도 네. 남다르게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란 영화인데요. 네. 이란 영화는 아마도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후로 한참 이제 애들 나오는 이란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순수한 그 어떤 그 요 어린 친구들의 어떤 네. 아기자기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는 좀 기존의 이란 영화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네. 제 느낌으로는 유럽 영화 약간 좀 비슷한 어떤 촬영 방식이나 이야기 전개 방식들이 보통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많이 폐쇄되고, 그렇죠. 예,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한이 많은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봐도 무관할 정도로 특별히 어떤 지역색이라는 걸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좀 종교적인 얘기들도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가 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결론과 좀 관계된 네. 부분이라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뭐 재판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잘못을 밝히는 어떤 그런 수사하는 뭐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와 좀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뭐랄까 아랍권 네. 그쪽 이제 중동권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좀 더 왠지 좀 더 폐쇄적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거기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치롭군요. 네. 물론 제가 선입견, 좀 편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제 보통 배경도 약간 시골 배경인 영화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어떤 현대 이란 중심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볼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거의 그냥 일반 대도시와 비슷하게 그런 것도 정말 말 그대로 편견이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이제 가족 영화로서 추천하시면서 또 가족이 함께 본다면 어떤 점이 좀 뭐랄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 당황스럽네요. 아니 가족 영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가족이 나오는 영화.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제가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되게 많이 겪은 네.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족이 나온 영화였고 네.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또 볼만한 영화를 한 편 더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뭔가 저희 방송을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저희 방송을 이렇게 명피용으로. 네, 네.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정서를 되게 잘 함축해서 네. 마치 짬짜면 같은 네. 그런 스타일로 준비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두 번째 영화 소개를 듣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에이미 만의 Wise Up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미만인가요? 에이미만. 에이미만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약해서 와이즈 듣고 왔고요. 이 노래 선곡하신 그 배경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영화 매그놀리아라는 영화의 주제가인데요. 네. 가족 영화라서. 아, 그럼 다음 영화는 매그놀리아인가요? 아니요. 아니, 왜 이렇게, 되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족에 관한 노래를 고르려고 했는데 생각난 노래가 가족밖에 없어서 가을에 어울리는. 가을에 어울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라고 쓰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안 되나요? 아니, 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 의미는 뭘까 궁금해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들로 감독님에게 속마음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봤습니다. 이제 현명의 지자 Y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포기할 걸 포기하면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좀 놓을 건 놓고. 네. 알겠습니다. 되게. 아닌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사소한 거에 또 네. 집착하면서 네.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괜히 가족에 집착해가지고 감독님 이거 왜 가족 영화가 아니에요? 왜 이게 가족 영화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근데 오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떡해요? 추석에 어울리는 가족 영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용이 형, 네. 우리 성룡이 형. 아니, 제가 말하는 가족 영화라는 거는, 네. 이제 가족의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옛날 영화도 봤는데, 그건 너무 옛날 영화라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영화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E.T. 같은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본 거 생각하면 20년, 30년 지나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끼리 같이 보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영화 같아서 E.T.를 한번 소개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E.T도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다시 보시면 얼마나 이 영화가 훌륭하고 명작인지. 저는 왜냐하면 약간 30살이 거의 이제 가까이 돼서 봤거든요, E.T.를. 처음으로 본 게.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 보던 그 어린아이 입장보다도. 그렇죠. 좀. 어른이 다 돼서. 네. 좀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예전에 봐서 기억도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흥행작이라고 해도 몇백만 정도? 100몇만 하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서울극장 매진 이런 식으로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또 이제 회자만 많이 되지. 또 실제로 또 보신 분들이 드물 것 같아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가족 영화는 또 가족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나들의 별과 같은 그런 영화를. 이제 그거는 가족이랑 영화. 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가 아닌가요? 주연은 조니 데피고요. 아닌가요? 딴 건가, 그거는? 디카프리오 얘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디카프리오도 나오긴 합니다. 제가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니 데피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네. 엔도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인구가 한 1000명 남짓인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귀여워. 네. 이 마을의 길버트 그레이프는 신용품점에서 일하는 청년이고. 네. 이 청년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네. 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먹기만 해서 200kg이 넘는 어머니가 한 명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가 10살까지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좀 있으면 18살에 생일을 남겨둔 지적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또 한 명 있고요. 네. 홍기를 꽉 채운 누나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복잡해. 네. 정말. 이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청년은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을 가질 수가 없죠.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이고 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다거나 뭘 가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여유도 없는 친구죠. 어떡합니까, 진짜. 네. 게다가 이 언이라는 이 이제 지적장애를 가진 이 동생은 네. 형 옆에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따라다니고 일을 할 때도 직장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떡해요. 데이트를 할 때도 따라다닐 정도로 그래서 뭔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렇게 그 길버트라는 친구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바로 자유라는 말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족이 뭐랄까 본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네, 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날 그렇죠. 네. 이렇게 문득문득 찾아오죠.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고, 동생은 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기는 좀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누나랑 여동생은 또. 누나 여동생은 이제 그 두 명에 비하면, 그래도 좀. 공기 중에 깃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가장 문제는 일단 그 어머니와 동생이죠.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인데. 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이제 가족과 같이 사는 이제 와중에, 이제 이 마을에 캠핑족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한 소녀와, 베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와 이제. 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네, 눈이 맞게 되고. 여자친구는 어디로 데이트하던, 아까 이제, 그 데이트는 이제 네. 이 친구가 가진 그 어떤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이제 좀 이제 삐뚤어진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을에 있는 어떤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어요. 네. 이제 이 친구의 약간 어떤 해방구 같은 역할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기분 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모범적이고 되게 착하게 살다가. 네. 저 말실수할 뻔했어요. 이런 걸 되게. 네. 막 분출하고 싶은데, 진짜. 네. 그럴 곳이 없으니까 되게 네. 갑갑한 마음 들면 괜히 막 나쁜 짓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도 이제 이 길버트라는 친구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아줌마가 이 길버트를 선택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왜 자기를 선택했느냐. 근데 이 아줌마의 대답이 아주 그 슬픈데 너라면 그러니까 이 아줌마 그래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널 선택했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길버트가 그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 대답이 너라면 아무 데도 안 갈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해요.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너라면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길버트의 어떤 처지를 슬프지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죠. 정말 싫다. 네. 떠나고 싶겠다. 네. 진짜. 굉장히 떠나고 싶겠죠. 근데 이 베키라는 여자는 이 소녀는 또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 친구를 설명하는 단어는 자유인데 왜냐하면 캠핑카를 타고 언제나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어떤 이 길버트의 동생인 이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를 보고도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네. 길버트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 엄마는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놀리는 그런 거구다. 그런데도 보고 싶다.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까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려있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 길버트의 어떤 갈등이 좀 시작되는 거죠. 나도 같이 떠나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은 또 떠날 수가 없고. 그쵸. 네. 근데 저 되게 좀 약간 공감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일탈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되게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되게 떠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다 버리고. 근데 진짜 저는 진심으로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런 게. 그래서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공감이 드네요. 저는 그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음이. 그렇죠. 더군다나 이 친구는 어떤 자의에 의해서 뭔가 자기 마음을 닫고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물리적인 이유. 그렇죠. 딱 하나죠. 가족들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엄마도 굉장히 사랑하고 네. 특히 동생을 너무너무 아껴요. 하지만 이제 뒤집어 보면 가족은 사랑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 삶을 옥죄고 있는 감옥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존재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네. 나는 정말 나의 의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좀 뭔가 가족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제가 뭐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족이라는 이름이 네.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던 것들이 네. 어느 순간 나를 못 나가게 하는 네. 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양면성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가족이란 진짜로 그렇잖아요.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일본 감독 중에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아주 명언을 했거든요. 가족이 어떤 뭐냐? 명언일까요? 가족은 남들이 안 볼 때 다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 공감을 좀 하시던데. 근데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 버리죠. 버릴 수 없고. 아. 이제 이 친구가 길버트가 이제 힘들게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베키라는 여자가 오고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이제 동생 언니와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언니가 18번째 생일을 이제 앞두고 파티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누나가 힘들게 만든 케이크를 언니가 이제 장난치다 그거를 망가뜨려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동네에 가서 새로 케이크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걸 또 눈치 없게 이 동생이 또 먹는 거죠. 그래서 평소 화를 안 내다가 화를 벌어냈군요. 네.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길버트가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요. 하지만 30분에 돌아오나요? 결국 떠나지 못하죠. 굉장히 그 장면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누구라도 나라도 정말 어디 정말 멀리 도망가고 싶을 텐데 네. 이 친구는 결국 마을 입구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이제 끝에 가면 이제 큰 사건이 하나가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이 길버트에게 가족의 운명을 또 되새기는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가족분들끼리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같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까요? 같이 보는 순간 뭐랄까요? 진짜 이 조니 뎁 역할, 길버트 그레이프 역할에 딱 몰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몰입하는 순간 나도 떠나고 싶다. 나도 네. 뭔가 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냥 거기에 잠깐 충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옆에 가족이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온전히 누리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명절 때 다 주무실 때 네. 혼자 보면 저도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게 예. 곤란하시네요. 되게 진짜 가족 영화를 이렇게 또 그러셔가지고.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나름대로 해피 엔딩을 맺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좋은 결론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좀 비록 자기에게 짐이 됐던 가족들이지만 결국 또 돌이켜 보면 어떤 자기의 삶을 지탱했던 것도 가족이면 또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결론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소개해 주셨겠죠. 이게 네. 막 비극으로 네. 남아서 진짜 이제 떠나는 베키를 따라갔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막 며칠 뒤에 되게 베키랑 헤어져가지고 막 네. 술사에 돌아오는데 집에 식구들 막 네. 다 망가져 있고 동생은 막 사망해 있고 그러면 엄마랑 그러면 되게 막 진짜 비극이겠죠. 그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인데. 그렇지는 않고, 네. 끝에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긴 하지만, 네. 잘 마무리가 되고, 네. 좋은 알겠습니다. 영화입니다. 네. 좋은 영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음이 따뜻하고, 왠지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저희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알란 팔슨스 프로젝트의 암모니아 에비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 영화 인디우도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제가 끝까지 정말 가족 영화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우리를 쓸쓸하게 하는 영화들만 소개해 주시고. 아니, 이거는 가족 영화 맞습니다. 이거는 아닌가? 난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네. 가슴은 찢어지죠. 가슴은 진짜 정말. 사실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네. 생각하면 많이 안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 영화인데 네. 요거 뒷이야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네. 그 디카프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 영화 볼 때 이제 다 보고 이제 한참까지도 이 연희가 진짜 배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동생 말씀이시죠? 네. 진짜로 지적 장애인이 연기를 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배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었고 그리고 그 배우가 나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을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빈치 아니고요. 네. 그리고 조니 뎁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굉장히 심지가 있는 배우였어요. 블랙버스터에 출연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이 조니 뎁이 거절했던 영화들에 대해서. 뭐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스피드도 거절을 했었고. 네, 스피드. 뭐 매트릭스도 거절을 했던가? 아마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블록버스터들을 거절했었는데 네. 이제 왜 그런 영화를 찍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조니 뎁이 자기는 어떤 배우의 어떤 그런 이제 좀 그런 걸 지키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니 뎁은 뭐 인정을 받는 훌륭한 배우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지금 현재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조니 뎁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네, 그 시리즈로 네.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떤 조니 뎁이 갔던 길이 맞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네. 좀 배우들의 풋풋했던 하지만 또 부족함이 없는 연기를 또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정말 가족 영화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이티요. 이티? 알겠습니다. 이티. 근데 지금 보면 왠지 저 우주선 뜯어갖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네. 썩어가지고 마인드가. 그 이티의 정말 그 자전거 날아가는 장면은 좀 눈물 나죠. 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네. 이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생각나는 추억들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마칠게요. 저 영화 인디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감독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 맞나요? 네.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쓸쓸함 던져주고 가신 곰 감독님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윤도가도 보편적인 노래 9월 16일 월요일 방송 마지막 곡으로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